이른 아침, 출근길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쁜 직장인들은 인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젊은 남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화면에는 시계가 떠 있었죠. 아, 진짜 늦겠네. 오늘 아침부터 일이 꼬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서둘러 나왔지만 출근 시간에 도로는 만만치 않았어요. 버스는 꽉 차서 승차할 수도 없었고 결국 그는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기로 했어요. 급한 마음에 걸음을 빠르게 옮기던 그때 앞에 느릿느릿 걷고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젊은 남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 뭐야. 길을 좀 비켜주지. 그는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려 했지만 노인은 천천히 좌우를 살피며 걷고 있어서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뭐야. 길 막지 마세요. 노인은 놀란 듯 멈춰 섰어요. 조용히 뒤를 돌아보며 젊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노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휙 지나쳤어요. 진짜 답답하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시 앞을 보며 걸음을 옮겼죠. 지하철역 근처. 사람들은 바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젊은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아까 봤던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손에 든 장바구니는 무거워 보였어요. 젊은 남자는 다시 짜증이 났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이 없는데 계단에서까지 이렇게 막히면 곤란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계단 한쪽으로 비켜 내려가려 했지만 노인은 중심을 잡으려 난간을 꽉 쥐고 있어서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노인 옆을 지나가면서 툭 내뱉었어요. 늦었으면 빨리 좀 내려가세요. 다들 바쁘다고요. 노인은 순간 멈춰 섰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 걸음 내디뎠죠. 젊은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오늘 아침부터 짜증만 나는 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젊은 남자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젊은 남자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지각할까봐 조급하게 움직였고 출근길에서는 짜증만 늘어났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긴장이 그를 덮쳤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동료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야, 너 오늘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젊은 남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또 무슨 일인데? 동료는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어요. 오늘 신임 대표님 취임식 있잖아. 전 직원 집합이라는데 젊은 남자는 순간 멍해졌어요. 아, 맞다. 오늘 새로운 대표가 취임한다고 했었지. 하지만 그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 같은 평사원에게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이미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몇몇 직원들은 중역들 사이에서 새롭게 취임하는 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뒤쪽 빈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팔짱을 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하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용한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젊은 남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침에 자신이 소리쳤던 그 노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신중한 걸음걸이. 아침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젊은 남자는 입을 떡 벌렸어요. 이게 말이 돼? 설마.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박수를 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단상에 오른 노인은 마이크를 천천히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신임 대표직을 맡게 된 강 회장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젊은 남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손바닥에 땀까지 배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 회장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아침 저는 직원들과 같은 길을 걸으며 회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의 말이 어째서인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근길은 누구에게나 바쁜 시간이죠. 모두가 서두르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느라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강 회장은 말끝을 잠시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말은 단순한 출근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강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설마 날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강 회장이 혹시라도 자신을 찾을까봐 두려웠어요.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 회장이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회사를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 회장은 조용히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모두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이란 누구에게나 바쁜 시간이에요. 저 역시 같은 길을 걸으며 회사로 왔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공감할 겨를이 없었어요. 방금 한 말이 어째서인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들렸고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 순간 젊은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그 젊은이는 아주 바빴어요. 아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겠죠. 빠르게 걷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치우듯 움직이더군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젊은 남자는 그가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은 한 박자 쉬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 젊은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의실 안은 고요해졌고 직원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길 막지 마세요. 그 말이 나오자 젊은 남자의 머리가 띵 울렸어요. 순간 손에 힘이 빠졌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침에 자신이 했던 말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강 회장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그의 말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끼어들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길 막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어요. 설마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강 회장이 자신을 몰랐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지적하지 않은 걸 보면 일부러 말을 아낀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더 불안했어요. 동료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오늘 대표님 진짜 멋있지 않았냐? 젊은 남자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 응, 그렇지. 특히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어. 길 막지 마세요라니.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 남자는 움찔했어요. 동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걷던 중 멀리서 강 회장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용한 복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하게 마주쳤어요. 젊은 남자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강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인자하면서도 어딘가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젊은 남자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복도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 회장은 멀리서부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인사하며 지나가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강 회장이 멈춰 섰어요. 바로 눈앞에서요. 출근길은 괜찮았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젊은 남자는 머뭇거렸어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 네, 괜찮았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남자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제가 만났던 그 젊은이가 강 회장은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아주 바쁘시던데요? 젊은 남자는 속으로 숨을 삼켰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그는 강 회장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게 뭐라도 변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강 회장은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죠. 그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젊은 남자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꾸짖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가끔은 주변도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그날 오후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멍한 상태였어요.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출근길에 짜증을 냈던 순간 길을 막는다고 노인에게 버럭 소리쳤던 일, 그리고 강 회장의 의미심장한 말들, 가끔은 주변도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젊은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항상 급하게 움직이고 앞만 보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침에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가던 강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강 회장은 그때도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젊은 남자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접어들었을 때도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노인의 걸음걸이가 왜 느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그는 예전처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젊은 남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전날 밤, 강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평소처럼 빠르게 걷고 싶었지만 오늘은 조금 여유를 두기로 했어요.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길 건너편에서 작은 노점상이 보였어요. 매일 그곳을 지나치기만 했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노점상 주인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면서 익숙한 계단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자신이 소리쳤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 노인이 난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그를 지나쳐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난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그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젊은 남자는 노인의 옆에서 천천히 발을 맞춰 내려갔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이 했던 말의 의미를요. 회사에 도착한 후 젊은 남자는 사무실로 향하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강 회장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 회장은 오늘도 혼자 걸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보고 인사를 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젊은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다가갔어요. 대표님, 강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젊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어제 아니, 아침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젊은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어요. 젊은 남자는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좀 더 주위를 살펴보려고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좋은 태도네요. 그 말을 끝으로 강 회장은 사무실로 향했고 젊은 남자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는 다시 예전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않을 거예요. 가끔은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강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살피는 건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